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랜섬웨어 피해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분석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기승을 부리는 악성 코드의 일종이죠. 랜섬웨어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서들 그런 파일들을 암호화시켜 놓고 예. 이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악성 코드 랜섬웨어의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랜섬웨어 역시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가염된 시스템을 주로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데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사용자가 악성 코드에 가염된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다가 파일을 암호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예. 실질적인 이제 금전적 요구까지 피해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침투해서 정보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예. 해외에서 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2016년도에 FBI 보고서에 따르면 예. 1분기에 몸값으로 지불한 비용만 2억 9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2016년 1년 내내는 한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1조 1,4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몸값으로만 지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몸값 비용이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라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은 기타 나머지 이제 중요 파일들의 소실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피해까지 더할 경우에는 확실히 더 큰 피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피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 2분기부터이고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18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신고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770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6년도에는 1,438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2배가량 증가를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약 13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약 3천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사례는 이제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이제 미국의 4월 달에 주요 병원 3군데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랜섬웨어 해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병원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캐나다의 대학이라든가 국내 관공서 일부 그리고 11월 달에는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 시스템까지도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예를 보자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인이 주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화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PC에다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신의 추억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됐을 때는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거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주고 복구를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비용을 지불하고 복구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보를 인질로 삼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랜섬웨어는 어떻게 감염이 되고요? 어떤 경로로 확산이 되는 건가요? 일단 랜섬웨어도 악성 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감염시키는 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활용하던 유포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싱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그다음에 메일로 다 보내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거를 이제 메일을 클릭을 해서 첨부 파일을 읽으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상태인데요. 그 감염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 예를 들면 연말정산 관련 클릭할 자료라든가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제목으로다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웹사이트 광고 배너 등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안에 이제 각종 광고 배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2016년 6월달에 뽐뿌라는 사이트에서 그 랜섬웨어가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 배너를 통해서 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뭐 기타로는 이제 뭐 SNS의 단축 URL을 클릭하는 경우에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들을 받아 실행했을 때 그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컴퓨터가 이메일 등을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컴퓨터에 많이 부하가 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부 느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감염되고 난 이후에 보통 암호화를 전체 마치는 데까지 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를 다시 부팅을 하게 되면 주요 시스템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 뭐 안전 모드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백신 프로그램들을 이제 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감염되고 난 다음에는 몸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감염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감염되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거나 바탕화면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 보통 브라우저에다가 띄워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실제로 이제 감염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럴 사실 것 예방이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감염되고 난 다음에 예. 그 랜섬웨어가 몸값을 요구하는데 몸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잘 경우에는 모르죠. 예, 가상화폐 어떻게 구입하는지 어떻게 예. 지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복구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대신 지불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덧붙여서 이제 복구까지 맞춰주는 곳인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그 일종의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복구 비용에 턱없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붙여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복구를 하지 않으면 뭐 복구율이 50%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이제 불안감을 유도를 해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거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네요. 예. 돈을 지불하다던가 아니면 그냥 예. 날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다면 현재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기업들은 이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위험한 사이트를 방문했을 경우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기 때문에 예.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에 감염돼도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백업을 주기적으로 해놓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좀 수시로 해야 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된다면 백신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자료 복구는 어렵기 때문에 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제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그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그 악성 코드 같은 게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취약점은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패치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그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라. 예. 두 번째는 이제 백신의 이제 랜섬웨어들이 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백신을 설치해서 점검을 하되 백신 역시 마찬가지로 최신의 악성 코드까지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파일이라든가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예.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는 가급적 자제하고 의심 가는 파일은 좀 열어보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이제 백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을 때라도 그 해당 시스템과 연결해 두고 있는 상황이면 같이 암호화돼 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외장 하드에 백업을 받아놓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백업 받아놓을 때를 제외하고는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좀 평소에 분리 보관을 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TV까지도 랜섬웨어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예. 합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TV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지, 이런 식의 랜섬웨어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수칙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동일한 거고요. 예.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도 일반 PC와 마찬가지로 그 OS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는 그런 동일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인 그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에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포 경로를 통해서 똑같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외에도 많은 악성 코드들이 우리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악성 코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악성 코드들은 다 위험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랜섬웨어가 특히 이제 사용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그 피해가 훨씬 커서 그렇지 그 나머지 악성 코드들도 저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거나 혹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버상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차피 그 백신을 설치해서 똑같이 이제 검사를 한다면 그 최신의 이제 백신을 이제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랜섬웨어 예방법과 똑같이 뭐 백신 프로그램을 좀 예. 최신으로 예. 한다든지 보안도 최신으로 예. 설치를 해야 되고 예. 또 그리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라.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한 이제 공공장소에서 예. 개방형 와이파이를 사용하다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예.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예. 그 이를 위한 예방법은 없을까요? 그 요새 이제 그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데뿐 아니라 뭐 커피숍 같은 데서도 예, 이제 와이파이를 많아요. 많이 사용하는데 그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대부분 비밀번호를 이제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이파이는 전파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통신 내역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해커가 그 무선 공유기를 설치해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붙은 모든 사용자 기기의 통신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커가 그 통신 내역을 확인을 해서 그 악성 코드 확인을 해서 이제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 예. 해커가 원하는 이제 악성 코드를 그쪽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은행 접속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 은행 접속 사이트를 엉뚱한 다른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켜서 아, 그래요? 예, 그쪽으로다가 이제 접속해서 이제 피해를 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방을 하려면 예. 그 가급적 설정에서 이제 와이파이 설정을 이제 꺼놓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설정이 되고 나면 근처에만 가도 그쵸, 자동으로 다 계속되죠. 와이파이가 인식이 예. 돼서 접속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급적이면 은행 업무 같은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민감한 업무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개인이 사용해서 공유기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비번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귀찮다고 해서 그냥 초기 설정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귀찮다 하더라도 이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보안 설정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면 예. 예, 그것으로 인한 그 피해는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분석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